먼저 이동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다가 제가 반지름 20인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이동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move, rotate, scale, trim, fillet, mirror, copy, stretch, array 여기 있죠? modify 옆에 눌러보면 이렇게 또 나와요. 여기 있는 명령어들이 또 있습니다. break라든지 join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리버스라든지 뭐 이런 명령어들이 여기 조금 더 있습니다. 얼라인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얼라인도. 자, 여기까지. 여기 있습니다. move. 자, 제가 이동하기를 실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봐요. select object.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누구를 이동할 거냐 이거죠. 이동할 대상을 선택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그 다음 빈 공간 클릭 오른쪽으로 가면 이거 윈도우 셀렉트죠. 빈 공간 클릭 왼쪽으로 가면 크로스 셀렉트죠. 그 다음에 여기에 F자를 누르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울타리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거 트림 할 때 했어요. 트림 익스텐드 할 때 울타리를 그려서 지우기가 있었습니다. 울타리를 그려서 선택하기가 있었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근데 여기에 제가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이동하기. 자, 선택을 쭉 했는데 얘는 이동할 대상체가 아니에요. 이동할 대상체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선택을 빼야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돼 있죠. 자, 리무브. R자 누르고 엔터 쳤더니 어떻게 되나요? 리무브로 바뀌었죠. 네, 리무브 오브젝트로 바뀝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택하는 건 선택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이제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add라고 쓰시면 돼요. add가 더하다란 뜻이죠. 그리고 엔터. 그러면 다시 추가 선택이 됩니다. A를 쓰시면 이렇게 여기다가 A를 쓰게 되면 캐드가 물어봐요. A? 안 물어보나? 자, all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all. 모두 다 선택할 때 all을 씁니다. 여기다 all 그리고 엔터 치면 내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다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셀렉트하는 방법들입니다. 다시 이동 명령어를 보도록 하죠. 이동하기. 그러면 객체 선택하라고 뜨네요. 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기준점이요. 이동할 기준점. 자, 제가 원의 중심을 눌렀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적당히 클릭해 봤습니다. 이동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클릭하고 이동. 기준점이 이렇게 다른 데 와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해주고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 다시 한번 볼까요? 기준점 클릭해주고 100만큼 0도 방향. 그러면 숫자적으로도 얼마든지 이동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뭐 이동은 이걸로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열십자를 그려놨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하기, 원의 중심 클릭해주고 교차점 클릭해주면 금방 맞춰지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저처럼 중심선 그려놓고 한번 해보시죠.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열십자를 하나 더 그려놨어요. 하나 더 그려놨습니다. 여기 원이 있잖아요. 얘를 여기다가 또 그리고 싶어요. 그럼 서클로 그리면 되는데 이거 이번엔 복사를 해보자고요. 카피. 그러면 카피 명령을 내리면
카피 단축키가 CO, CP 두 개입니다. 두 개예요. 카피 명령 단축키가 CO 또는 CP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는 그 CP가 편해서 늘 CP를 쓰는데 CO도 단축키로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셀렉트 오브젝트, 즉 객체 선택하라고 떠요.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럼 똑같이 기준점 물어보죠. 기준점 클릭.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 클릭. 그럼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 카피 명령어가 끝난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도장 찍듯이 이렇게 복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점에다도 하나씩 더 복사를 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엔터. 그러면 카피가 끝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보시죠. 간혹 각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얘는 몇 도일까요? 30도입니다. 여기가 30도예요. 왜요? 자, 원은 360도죠. 근데 6개죠. 360도 나누기 6. 그러니까 60도.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도. 이렇게 또 60도, 이렇게 60도, 각각 60도란 뜻이에요. 여기가 60도면 여기는 30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금방 만들어졌네요. 그죠?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원을 그려야 됩니다. 서클, 반지름 20, 그 다음 서클, 반지름 40, 마지막으로 서클, 반지름 55. 자, 중심선이 무한정 길지 않아요. 옵셋 5mm, 트림. 중심선은 물체에서 3에서 5mm 더 길게 그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 5mm 옵셋 했고요. 속성 일치, 즉 매치 프로퍼티스 명령어로 이렇게 중심선까지 그려봤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제일 조그만 원에는 서클 반지름 3.5. 그 다음 이 바깥쪽 원에는 서클 반지름 6.5. 다시 한번 반지름 10. 자, 카피.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각 교차점마다 한 개씩 복사하면 금방 되네요. 다시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자, 교차되는 지점마다 한 개씩 복사하고. 자, 얘는 지우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다 끝났네요. 한번 해보시죠. 카피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골뱅이 20만큼 아니다. 골뱅이 10만큼 0도, 20만큼 0도, 30만큼 0도, 40만큼 0도. 위치에서 각각 10만큼씩 복사가 된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복사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요. 거리값 자체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베이스 포인트는 고정입니다. 그래서 골뱅이 10만큼 0도, 골뱅이 20만큼 0도, 골뱅이 30만큼 0도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요거를 한 번에 해볼 겁니다. 카피. 제가 자, 똑같이 밑으로 내렸습니다. 자, 카피 클릭했더니 여기 뭐가 나와요? 어레이라는 게 있네요. 배열이요.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하는 거. 그랬더니 몇 개 복사할 거니에요. 엔터.
넘버 오브 아이템 몇 개 하실 건가요? 하나, 둘, 셋, 예, 5개요. 이때 5개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겁니다. 원본 포함해서 5개. 자,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 자, 어떤가요? 5개가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쪽 방향으로 10mm. 어떤가요? 금방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골뱅이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어레이 기능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카피. 자, 기준점 클릭하고 어레이인데 자, 5개. 이번엔 피트요. 세컨 포인트는 간격입니다. 피트는 전체 길이를 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격으로 가는 게 세컨 포인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번에 찍어주고 5개 알아서 넣으세요. 이게 피트입니다. 자, 피트 그러면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등분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되면은 거리가 총 거리를 몰라도, 다시 말하면 이 간격은 몰라도 이 거리만 알면 이 간격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70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전체는 70인 거 알겠는데 몇 미리 간격인지 우린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CAD가 알아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mm고 사이 간격은 알아서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카피, 기준점 클릭하고 어레이 5개. 자, 피트 한 번 더 눌러서 총 길이를 50.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어레이요. 어레이입니다. 배열이요. 카피에서 어레이를 잠깐 봤어요, 그죠? 근데 진짜 어레이는 이렇게 됩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어떤 배열을 할 건지, 사각형 배열을 할 건지, 패스 경로 배열을 할 건지, 폴라 원형 배열을 할 건지 물어봅니다. 사각형 배열. 위에서 보면 전체 모양이 사각형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각형 배열. 폴라는 이렇게 동그랗게 배열됩니다. 원처럼. 자, 렉탱귤러. 그랬더니 요 위에 리본이 바뀝니다. 컬럼 이렇게요. 4개. 로우 이렇게요. 3개. 여기 써 있습니다. 그 다음 비트윈 간격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간격은 요만큼이죠, 그죠? 이게 아니고 처음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간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작점이 여기에요. 그럼 여기까지인 거죠. 자기 자신에다가 플러스 사이를 더해야만 비트윈, 즉 간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mm예요. 그럼 아니, 얘 10mm짜리가 아니군요. 5mm, 7mm. 네, 어떤가요? 7mm 그러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3.5mm짜리니까, 반지름 3.5니까 예를 들어서 10mm 그러면 사이 간격 3mm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이 Associative는 끄셔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 놓으면 지금 켜져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로즈. 그러면 복제가 됐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그러면 이제 여기 칼럼이 나오죠. 숫자를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그러면 이렇게 10개가 가로로 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1개 그러면 한 줄로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예를 들어서 조그맣까처럼 5개, 1개,
어떤가요? 방금 그린 것처럼 된 거 보이시죠? 네. 자, 5개, 뭐 10개. 그러면 자, 위로 이렇게 10개가 올라가네요. 비트윈도 마찬가지로 간격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 레벨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죠? 이 레벨은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레벨로 5개를 만들었습니다. 간격은 5mm 간격입니다. 자, 위에서 보니까 특별히 표시나진 않지만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스프링처럼 보이시나요? 위로 이렇게 5개가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얘가 레벨 값입니다. 근데 우리는 레벨을 안 써요. 레벨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레벨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레벨 5개, 비트윈 5개, 그 다음 Shift 키를 누르고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위로 올리셔야 돼요. 밑으로 내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 좌우로. 그러면 이렇게 3D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탑 보이시나요?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 화살표 있습니다. 그 화살표가 있으니까 방향도 조절이 돼요. 여기 꼭지점 이렇게 눌러주셔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탑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클릭하면 방향 조절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10,10짜리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어레이, 렉탱귤러 뭐 대충 만들었습니다. 다만 여기 오소시에이티브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오소시에이티브를 체크하고 한번 마무리해 보시죠. 오소시에이티브는 무슨 뜻이냐면 연관성이라고 합니다. 연관이란 뜻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관 배열이 됩니다. 속에 있는 아이템과 아이템들이 서로 연결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관 배열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클릭하면 다시 수정이 됩니다. 5개, 5개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오소시에이티브의 특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렉탱글 10,10 자, 어레이 렉탱귤러 5,5 오소시에이티브를 껐습니다. 5에 5. 자, 얘는 어떤가요? 아이템이 그대로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얘는 아이템과 아이템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수정이 돼요. 이게 차이점이 이겁니다. 자, 여기 아이콘들 나오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립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바깥쪽부터 클릭하신 다음에 움직여 보세요.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자, 바깥쪽 그립을 클릭한 다음에 적당히 이동 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수정됩니다. 칼럼과 라우 값에서 수정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이 3개의 그립으로도 얼마든지 수정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안쪽에 있는 그립 있죠? 화살표 있죠? 얘는 간격입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이동하시면 간격이 벌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있는 건 원점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원하는 데 클릭. 원점이고요.
그 다음에 간격입니다. 이렇게요. 간격을 내가 원하는, 적당히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 수 있고, 숫자도 이렇게 클릭해서 조절해 줄 수도 있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오소시에이티브다 보니까 여기 아이템이 수정이 안 돼요. 여기 명령어에 보시면 에디트 소스 보이시나요? 원본 수정하기입니다. 자, 에디트 소스 그 다음에 수정할 걸 하나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에디트 소스 오브젝트 오브 더 오소시에이티브 어레이, 연관 배열의 객체를 원본을 수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 그러면 얘를 수정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근데 얘를 수정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 같이? 자, 다 같이 수정된 거 보이시죠? 자, 리본 메뉴 제일 오른쪽에 가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세이브 체인지, 디스커드 체인지. 체인지는 변경된 거잖아요. 디스커드는 버리다란 뜻이에요. 변경한 거 버리겠습니다. 세이브 체인지는 변경한 거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체인지 누르시면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바꿔보실까요?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리플레이스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템 바꾸기예요. 자, 리플레이스 아이템 얘 누르시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될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얘의 중심을 찾아주는 겁니다. 센터예요, 센터. 그래서 센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랑 바꿀 거냐 이거죠. 얘랑 바꿀 겁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용이 바뀌게 돼요. 자요, 한번 바꿔보시죠. 자, 이 사각형을 여기 쿼드란트에다 옮길 겁니다. 자, 이동하기 중간점 클릭해주고 그 다음 쿼드란트 클릭해주고 그러면
사각형의 중간점과 원의 쿼드란트가 딱 일치가 되겠죠. 어레이 사각형을 클릭했습니다. 엔터. 이번엔 폴라 어레이요. 원형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의 중심을 물어봐요. 중심점 여기죠? 클릭. 회전하면서 배열되죠? 여기 아이템 개수 보이시죠? 12개.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이각 여기 비트윈이라는 얘가 개수고 얘가 비트윈 각도입니다. 30도 간격으로 12개, 360도란 뜻입니다. 요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로우를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요. 로우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45도 간격. 안 바뀌네요. 자, 6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24개. 그러면 바짝 붙어서 배열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그리고 X라인 0도, 30도, 90도. 자,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40. 자, 레이어 바꾸고 서클, 반지름 55. 옵셋, 에잉? 안 바뀌었네. 옵셋 5mm. 트림.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5. 반지름 6.5. 반지름 10.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어레이를 할 겁니다. 자, 어레이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폴라 어레이가 여기 또 있어요. 이러면 한 단계가 사라집니다. 폴라 어레이 그러면 바로 객체 선택하라고 물어봐요. 자,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누굴 지정해 주면 돼요? 중심점이요. 중심점 클릭. 6개 나왔네요. 근데 실제 개수는 몇 개예요? 4개. 그러니까 아이템의 개수를 4개. 그리고 클로즈. 됐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어레이. 이번엔 2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큰 원, 작은 원 2개 동시에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그리고 중심점 클릭. 그럼 6개 다 금방 만들어지네요. 네, 클로즈 어레이.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오른쪽 걸 할 건데 얘는 패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패턴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보시죠. X라인. (0도) 60도, 90도, 120도.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반지름 40. 자, 그 다음 서클, 바로 여기죠. 이 부분에서 반지름 20. 다시 한번 반지름 10. 다시 한번 반지름 5. 자, 여기다가 반지름 20짜리 하나 더 그리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는 반지름 4, 반지름 5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죠. 얘는 패턴입니다. 누가 패턴이냐면 얘가 패턴이에요. 선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패턴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왜냐면 여기 보면 요만큼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요만큼이 패턴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트림으로 일단 여기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면
여기는 이제 중심선이 해결이 됐죠. 자, 여기는 지웁니다. 아이고, 여기도 미리 저기 했어야 되는데, 여기도 트림으로 자르고요. 이렇게 트림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요만큼이 패턴으로, 요게 패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한번 패턴을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요, 어레이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 쭉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패턴이에요. 여기 나왔으면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야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요. 서클, 그 다음에 요 끝에를 클릭해 주시면 딱 반지름 맞춰지죠. 옵셋 5mm, 트림으로 선정리, 그리고 지워 주시면 중심선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부분, 이 부분, 여기가 트림으로 이렇게 잘려줘야 됩니다. 요렇게요. 여기가 이제 트림으로 잘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레이, 그 다음 폴라 어레이 클릭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터진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회전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터진 방향이 회전하고 있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로테이트 아이템. 아이템이 어떻게 되라고요? 회전하라고요. 그래서 얘를 끄시면 아이템이 회전 안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터진 방향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수량도 4개. 자, 클로즈. 그러면 이 과제물은 끝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실까요? 얘는 90도네요. X라인 0도, 90도.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거 있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 뾰족 튀어나온 거는 이 원의 이 끝에서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높이는 4mm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클 반지름 9mm, 그 다음 요 끝에서 21mm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X라인 수직으로 버티컬 수직선 세우고 옵셋 21mm, 그 다음 이렇게 폭이 4mm잖아요. 그건 이 중심선을 2mm 옵셋 하면 돼요. 옵셋 2mm. 자, 이러면 이제 특성 일치가 들어가야죠. 자, 특성 일치. 그 다음에 여기를 끊습니다. 그 다음 필렛. 반지름 0이고 트림 모드. 모양대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필렛을 하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양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길 클릭해야 돼요. 여기는 없어질 부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어질 부위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데를 클릭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클릭해 버리면 모양이 잘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부위를 클릭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필렛 여기가 남잖아요. 이 부분이 남는 거잖아요. 여기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부위를 클릭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남고 그 다음 여기가 남고 여기 남고 여기 남고 여기 남고 여기 남고. 이해되시나요?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 선이 왼쪽으로 옵셋하면 돼요. 옵셋 15mm. 그 다음 다시 한번 17.5mm. 얘네들은 중심선입니다. 자, 서클 반지름 8mm,
반지름 6mm. 자, 옵셋 5mm. 이건 트림으로 잘라내기 위한 거죠. 자, 이렇게 생겼네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나머진 트림. 자, 제대로 트림 됐나요? 제대로 된 것 같죠? 확대 됐나요? 제대로 안 됐죠. 이런 짜투리 선 남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짜투리 선 남기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 있는 요 선은 지우고, 서클 반지름 53.5, 서클 반지름 60. 자, 5mm 더 옵셋해서 나머지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여기서 할까요? 옵셋 12mm 이렇게. 자, 특성 일치, 필렛, 나머지 트림. 그러면 이런 모습, 기본 모습이 만들어지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나머지는 어레이입니다. 자, 어레이 안쪽으로만 이렇게 선택해서 엔터, 폴라 어레이, 그러니까 중심점 클릭해주고, 아이템의 개수는 4개.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네요. 자, 다시 한번요. 바깥쪽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클릭하고 12개인가요? 네, 12개네요. 자, 클로즈. 그러면 금방 완성이 됩니다. 이번 건 그냥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건데, 자,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서클 반지름 11, X라인 이번엔 수평선 호리젠탈, 그 다음 옵셋 26mm, 다시 한번 옵셋 3mm. 자, 특성 일치하고요. 트림, 나머진 필렛. 자, 이제 지워도 되겠고, 서클 19.5mm, 한 번 더 서클 25mm. 얘는 중심선입니다. 서클 이번엔 지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메타 95mm, 옵셋 5mm. 자,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여기에 이제 다이아메타 7mm 짜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다이아메타 7이냐면 여기 보시면 요 간격이 7mm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이아메타 7mm. 자, 옵셋 3.5mm. 자, 역시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나머지 트림. 여기도 이렇게 트림, 옵셋 5mm, 트림. 자, 여기에 이렇게 호가 들어가죠. 요거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중심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위치는 몰라요. 다만 요 점에서부터 22mm 떨어져 있고 요 점에서 22mm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공통된 위치를 찾는 방법. 그건 굉장히 쉬워요. 원을 그리면 돼요.
서클 22mm, 서클 22mm. 원이라는 게 뭐예요? 중심점에서 전부 다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2mm, 여기서 22mm. 결국은 교차되는 여기가 중심점이라는 얘기죠. 서클 22mm. 그리고 트림. 이해되시나요? 이거 손으로 작도할 때 이렇게 그립니다. 손으로 그릴 때. 그러면 캐드는요. 여기 아크요. 시작 끝 반지름이라고 있습니다. 시작 끝 반지름 22. 근데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첫 번째 값 기준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시작 끝 22mm. 거꾸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해주면 그냥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네.